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소폭 진전됐습니다. 6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1순위와 2비, 3순위에서 2달 이상 앞당겨졌으며 취업이민은 2순위와 3순위가 진전했습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습니다. 시민권자 미혼 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3월 15일에서 2016년 6월 8일로 2개월 3주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2비순위 문호 역시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16년 7월 22일에서 2016년 9월 22일로 2개월 진전했으며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4월 1일에서 2011년 6월 22일로 2개월 3주 앞당겨졌습니다. 반면 가족이민 2A 순위와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가족이민 전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5월 문호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6월 22일에서 10월 15일로 앞당겨졌으며 2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3년 8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만 1개월 1주 진전했습니다. 3순위 비숙련직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1년 5월 22일에서 6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6월 22일에서 7월 22일로 각각 한 달씩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5월 문호와 마찬가지로 처리 불가 상태를 이어갔으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2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는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어제 공개한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9년 1월부터 19에서 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변화 상황을 당국이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방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의 거주 주택과 차량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 축소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등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와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할 태세입니다. 메디케이드 개편안 초안은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종 관세를 30%로 낮추기로 했고 중국은 대미 관세율을 10%로 낮추게 됩니다. 양국은 관세 유예 제거 등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그간 상호 부과했던 보복성 관세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에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34%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고 대중국 상호관세를 기본 관세 수준인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첫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과 치킨 게임을 벌이며 순차 부과한 누적 91%의 보복성 고율 관세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총 145%에 달했던 대중국 관세 중 115%가 인하돼 향후 관세율은 30%가 됩니다. 세율 30% 중 20%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직후 상호관세와 별도로 부과한 것입니다. 펜타닐 유입 등이 명분인데 미국은 이 별도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기존 34% 맞불 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단계적으로 부과한 보복성 고율 관세 91%는 없앱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가 됩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향후 경제무역관계 논의 지속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 성명에서 양자 경제 무역 관계가 양국과 세계 경제에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며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경제 무역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를 처벌성 무역 전쟁의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시장을 들뜨게 하는 놀라운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불할 금액에 새로운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내외 약값을 평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같은 가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유럽이 치르는 것과 똑같은 가격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합니다. 주요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제약 로비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즉각 반발하며 환자들에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약사들은 오랫동안 수익에 대한 위협이 신약 개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약협회 회장 겸 CEO인 스티븐 제이 유블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정하는 외국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이는 치료제와 완치제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원사들이 미국에 투자할 계획인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반발하는 제약회사에 대해 연방정부가 가격 책정에 대한 관행을 조사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약물을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미국에서 얻고 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제약회사의 강력한 로비 활동을 언급하며 선거 자금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나에겐 그리고 공화당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심하게 학대한 혐의로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용의자는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1심 판결 형량도 부족하다며 15년형을 요구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러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44세 한인 남성 마이클 박 씨가 지난 2023년 1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 씨는 장애가 있는 16세 자녀를 난방도 되지 않는 트레일러에 수개월간 방치했으며 결국 심각한 동상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BC7 뉴스는 박 씨는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체포됐으며 박 씨의 동거녀인 레베카 브랩너도 버지니아주 거주지에서 체포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러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및 방치, 심각한 부상 유발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3개월 뒤 법원은 박 씨에게 11년 징역형을 선고했고 박 씨의 동거녀에게도 동일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박 씨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 요구도 충족시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박 씨는 항소했으며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형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기존 11년형도 부족하다며 최대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한인 남성이 타 민족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엔 길 가는 한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심지어 쓰러진 한인을 2차례 발로 차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한인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펠팍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정께 펠팍 브로드 애비뉴와 클리블랜드 플레이스 인근에서 25세 한인 남성이 타 민족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주먹 등으로 17차례나 가격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머리 쪽을 2차례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벌어진 시비가 폭행 사건과 연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비가 벌어진 후 한인 남성은 주점에서 나와 북쪽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이때 타 민족 남성이 몰래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펠팍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인 ACT 시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 시간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CT 시험 문제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CT는 SAT와 함께 미 대학 입학 전형에서 요구되는 대표적 수학 능력 평가 표준 시험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재단 건물에서 치러진 ACT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복수의 응시생 휴대전화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이 담긴 수백 쪽 분량의 PDF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일이 오간 시간은 시험 당일인 지난달 5일 새벽으로 알려져 ACT 문제와 답안이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직 강사가 유출에 개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ACT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6월 ACT 주관사는 문제 사전 유출 신고가 접수됐다며 한국과 홍콩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시험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ACT 주관사는 시험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를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입수했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 구속의 교량과 터널에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첫 위반 시는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주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관할 뉴욕 시내 7개 교량과 2개의 터널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의회를 지난 8일 통과한 후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이번 예산안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MTA 교량과 터널 공사 구간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단속 카메라 설치는 공청회 및 MTA 이사회 표결을 거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진안은 뉴욕주 고속도로의 공사 구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입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최대 30곳에 달하는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교량과 터널에 단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 공사 구간에 게시된 각각의 제한 속도를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8개월 내 2차 적발 시 벌금은 $75로 인상되고 3차 적발부터는 $100의 벌금이 자동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영구 설치를 요구했지만 주의회가 반대하면서 2031년까지 시행 후 갱신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